공부하다 보면 애들 공부를 소리 안 해요. 어려우니까. 자, 그 46번 보시죠.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절차 틀린 것. 자, 이제 권리증 분실했어요. 그러면 확인 세 군데 만나 그랬죠. 확인. 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인후 보정을 했는데 인후 보정은 다 없어졌습니다. 하도 거짓말 많이 하니까. 자, 등기 의무자입니다. 등기 의무자의 항상 공동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첨부 서면이 자, 권리증입니다. 권리증. 옛날에 우리 권리증 땅 문서라 그랬잖아. 등기 필증. 옛날에 내가 집 사다 땅 샀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옛날 사법서사라 그랬죠. 그죠? 거기다가 딱 뭐 학위 수여식까지 딱 빨간 거 아니면 노란 거 해가지고 탁 주잖아. 이 권리증 땅 문서 집 문서 그겁니다. 근데 이거 분실했어요. 분실하면 옛날에는 뭐야 인후 보정을 했는데 인후 보정 안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서 받아야 돼요. 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우무인을 찍어요. 본인 여부 확인인지 하려고 우무인 찍어야 돼. 우무인이 없다. 자무인 찍어요. 우무인 자무인 아무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여기가 불이 나가지고 그죠?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우자무인 없다는까지 확인까지 해가지고 적어야 돼. 본인이 확인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조서는 등기소에 출석해서 공무원이 작성이니까 확인조서라 그래. 그 다음에 나는 등기소에 가기 싫다 그러면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가면 돼요. 가서 확인 서면 받습니다. 나는 변호사 법무사 싫다 그럼 공정사무소 가면 돼. 공정 서면을 제출하면 돼. 여기 전부 인감 제출해야 됩니다. 인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정서면 될 때도 이건 본인 확인돼야 돼. 대리인 하면 안 돼요. 본인 직접 우무인 찍어야 되니까. 자, 갑니다. 1번. 등기 의무자 또는 만약 의무자가 한 3살짜리밖에 안 된다. 그럼 이제 아버지 어머니 법정 대리인이 가야 돼요. 또는 법정 대리인 줄여서 등기 의무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받아요. 이때 뭘 작성한다고? 확인조서 작성합니다. 자, 2번. 등기 신청 대리인이 2명,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등기 의무자 등임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정보 제공하면 된다. 이게 확인 서면이죠. 마지막 3번. 신청서 가로 열고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권한 증명 서면 중 등기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관해 공정받아 그 부분을 한 통 제출하면 돼. 1, 2, 3, 3개 다 반드시 인감 증명 첨부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한 3년 전이야. 확인 조서는 등기관이 작성했으니 이때는 인감 첨부를 안 했었어요. 근데 안 되겠다. 이것도 하라 해가지고 이것도 인감 첨부. 자, 답이 4번입니다. 이제 없어진 거.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한 성년자 임명의 인후보증서 없어졌어요. 보증서 제공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확인받아야 돼. 권리증 잘 보관하자 해야 돼요. 답이 4. 자, 5번. 자격자 대리인이 즉 변호사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우무인 나오죠? 우무인을 담고 있는 서면과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전사하여 함께 송신을 해야 됩니다. 자, 47번 좀 외워줘야 돼요. 등기 신청 정보 내용으로 틀린 것. 아까 외웠던 거죠. 1번. 환매 특약 등기는 필요적 사항 2개 뭐죠? 환매 특약은 매매 대금과 매매 대금 비용이죠. 2번. 근저당 설정은 3가지. 근저당 설정 기간은 다음에 채권 최고액 채무자. 3. 임차권 설정 등기는 차임이죠. 차임. 답은 4번이네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 2개 안 적는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 X입니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반대 보여야 돼. 5번.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는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 다음 대위 원인.
자, 다음 48 갑니다. 48로 구분 건물에서 다른 건 안 해오도, 자,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표제부, 즉 101동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전단 말이에요. 요 소재 지번은 하고, 자, 그다음 전유부 501호 소재 지번하고 똑같잖아요. 또 소재 지번이 똑같잖아. 소재 지번 같은 여기는 전유부는 소재 지번 안 적는다. 이건 좀 외워둬야 됩니다. 같으니까. 그건 물은 거예요. 48번. 구분 건물 등기 신청 정보 내용이 아닌 것. 답 4번 바로 외웁니다. 전유 부분 건물의 소재와 지번은 X 기재 안 합니다. 전유 부분은 일동 건물하고 똑같으니까 소재 지번은 기재 안 해요. 4번은 좀 외워주시고. 자, 쭉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외워지지도 않는 거 지나가세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54번 옵니다. 54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요거는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한 두세 문제 나오니까 요거는 같이 함께 해줘야 돼요. 자,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여기는 조심할 게 유상입니다.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만 허가죠. 유상계약. 그러니까 매매. 그리고 지상권 설정도 유상일 때만입니다. 무상은 안 받아요. 그러면 허가증 첨부해야 돼. 유상. 일정 면적이죠. 자, 갑니다. 유상계약만 받아요. 그 밑에 잠깐 참고 와보세요. 참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 여부 좀 외우셔야 됩니다. 왼쪽에 1.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주란 거 보죠. 소유권, 지상권이야. 유상일 때만 유상 소유권, 유상 지상권 가로 열고 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 또는 설정 가로 열고 대가 받고 이전 설정하는 게 하나입니다. 유상하는 계약, 예약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가등기에도 허가받아야 돼. 유상계약 얘들 나오죠. 이 매매, 교환, 부담부, 청여. 부담이 붙었으니까 부담부, 청여도 허가증 첨부해야 돼. 대물변제, 계약, 양도담보 계약, 현물출자. 그리고 치료가 있는 지당부 설정. 다음 3. 예약포함이다. 예약포함. 소유권 이전 가등기, 지상권 설정 가등기, 지상권 이전 가등기, 주거, 담보 가등기. 당연히 가등기, 가처분에 의한 가등기도 허가받아야죠. 자, 4번.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사항과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는 다시 받아야 돼. 변경도 허가받아야 돼.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러 올라갑니다. 자, 54 틀린 것 가보죠. 1번 청여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이니까 허가 안 받습니다. 청여와 같은 대가세 없는 경우는 토지를 해가지고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 없다. 2번 예약도 포함되므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 신청할 때도 허가증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답이 3번인데, 자, 이건 좀 기억해야 돼. 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이내로 지정해야 돼. 몇 년 내? 5년 내. 요거는 중개사법에 나오죠.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지정할 당시에 또 있고 나중에 지정을 갖다가 폐지했어요. 폐지. 그리고 또 재지정하죠. 그럼 요 세 개 다 허가를 받았어요. 자, 지정이 해제가 딱 됐다 그러면 허가를 안 받아도 돼. 지정 해제되면 허가 안 받습니다. 해제됐으니까. 그게 답 3번 조심해야 돼요. 3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 그러면 허가증 제공해야 돼. 그런데 그 후 줄 거세요.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어. 그럼 허가구역이 아니잖아. 아니니까 허가증 첨부 안 합니다. 지정 해제되어 등기 신청 당시에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지정 해제됐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다가 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없다. 지정 해제됐다면 허가증 첨부 안 합니다. 답 3번. 4번. 가등기 신청 당시 그 등기운이 된 토지거래 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제공했어요. 한 번만 제공하면 됩니다. 본등기 할 때는 허가증 필요 없어요. 그랬을 때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할 때는 별도로 또 허가증 제공할 필요는 없다. 자, 5번 기억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 받으면 이게 농지다. 농지라면 농지증 받은 걸로 의제됩니다. 의제. 그러니까 농지증을 또 받을 필요는 없죠. 허가증 받으면 농지증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5번. 토지거래 허가증을 등기신청 정보에 제공한 때는 등기원인 정세 금인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금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농지라도 농지증 제공할 필요는 없다. 5번 잘 기억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자 농지증 받은 걸로 의제하고 또 계약서에 금인 받은 걸로 의제가 됩니다. 의제되니까 요거는 받을 필요가 없죠. 자, 그 점 기억하고 오른쪽 55 갑니다. 다음 중 자연인이 자 동그라미치세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필요로 하는 등기원으로 옳은 것. 자, 조심할게. 토지거래 허가는 유상계약으로 소유권 등기나 지상권 등기할 때 필요합니다. 근데 농지증은 조심할게. 농지증은 유상 무상 따지잖아. 자, 농지증은 자 경자 유전의 원칙을 유지하려는 거죠. 쉽게 해서 자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 땅 농지만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 게 뭐죠? 계약, 단독행위죠.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다 농지증 첨부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경자 유전의 원칙 인정되는 예외가 좀 있어요. 자, 갑니다. 유상무상 따지지 않아요. 자, 참고 보세요. 왼쪽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공하는 것. 1번 법률행위 1. 농지에 대해서 법률행위 매매계약, 정여계약, 무상도 농지증 취득해야 됩니다. 정여계약, 교환계약, 양도담보계약, 공매. 자, 줄거세요.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정도 농지증 첨부해야 돼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특정적 유정. 다음 이번에 신탁, 계약, 명의신탁, 해지 법률행위입니다. 다음 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4. 동일 가구나 동일 세대 내 친족 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5. 영농조합법인이 농지 취득할 때도 농지증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농지증 제공 안 하는 경우. 자, 요게 자주 나오죠. 1. 국가나 지방자치는 가짜 동그라미 가. 국가 농지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2. 농지 전용 협의. 농지를 다른 걸로 전용한다. 협의가 완료된 농지 취득 안 받아. 농지 전용 협의 완료. 3번 상속입니다. 상속은 상속인이 경자 유전이죠. 그리고 포괄 유전. 또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전. 다음 취득 시효 완성은 법률 규정. 공유물 분할도 경자 유전입니다. 매각 법률의 규정. 지인적 명예복도 법률의 규정입니다. 5번 가등기 할 때는 안 받아요. 가등기.
그다음 4번 빼면 4번 수용과 협의 취득이죠. 4번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 및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죠. 자, 그럼 위에 이제 문제 봅니다. 55. 다음 중 자연인이 농지에 대한 이 소유권 이전할 때, 자, 농지증이 필요한 것도 법률행위 찾아내는 법률행위. 1번 사인 정의연호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죠. 답 나왔네. 1번 농지증 취득해야 돼요. 자, 2번 취득시효 완성, 요거는 법률의 규정 X. 3번 상속도 법률 규정 X. 4번 공유물 분할은 경자유전 X. 5번 진정명예회복 법률의 규정 X입니다. 답이 1번이 되겠고요. 다음 56 갑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농지에 대한 농지 동그라미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농지증 제공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거에 대해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자 나왔죠. 국가가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필요 없다. 다음 2번 신탁법상의 신탁은 계약입니다. 신탁 계약이니까 농지증 취득해야 돼. 법률행위야. 신탁 계약 이후에 농지에 대해 소유 등기할 때는 농지증 제공하여야 한다. 답이 2. 3번 진정한 등기 명예회복 법률 규정 농지증 취득 X. 4.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정보 가등기 할 때 제출 X. 5번 공치법에 따른 수용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법률 규정 X입니다. 자, 57번 중요 표시. 자, 법인 아닌 사단은 꼭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정보에 외워야 됩니다. 57번. 자, 종중, 문중. 자, 1번 굉장히 강조했어요. 대표자는 성명, 주소, 동그라미 모두 적어야 돼. 주민번호를 신청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대표자 주민번호. 다음 2번이 답인데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가 아니라 의무자일 때야. 민법이죠. 자, 종중 땅 팔아먹을 때는 사원총회 결의서가 필요합니다. 종중이 땅 살 때는 필요 없어요. 의무자일 때만이야. 비법인 사단이 등기 의무자일 경우만 사원총회 결의서를 증명정보로 제공해야 돼. 의무자. 답이 2. 3번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어요. 등기관이 등기를 확인하면 되니까 생략하면 됩니다.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된 대표자니까. 4.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5번 가장 중요한 거. 정관이나 그 밖에 규약을 반드시 제공해야 돼. 진짜 종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정관이나 규약을 제공해야 돼. 하도 가짜가 많아서. 자, 58 같은 문제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 등기 틀린 것. 자, 1번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갑구란에 종중의 명칭 외에 대표자의 세 가지 성명, 주소, 주민번호도 함께 기록해야 됩니다. 자, 답이 2번이네요. 등기가 되어 있는, 여기 포인트야. 등기가 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할 때는 등기를 확인하면 돼. 등기관이 직접 이건 생략합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등기되어 있으니까 답이 2. 자, 4번 종중이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정관 기타 규약은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5번 종중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만, 종중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만 등기 신청 시 요구됩니다.
자, 다음 그냥 59번 X, 다음 60번, 61번 정리합니다. 60번, 61번. 자, 우리가 개인은 주민번호를 제공한단 말이야.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갑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국제기관이나 외국정부, 지금 단체잖아. 의 등록번호는 국장이 지정 고시합니다. 자, 2번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사람이야, 외국 사람이야? 잘 봐야 돼. 국어를 잘해야 돼. 에? 재외국민이야. 자,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야. 재외국민은 이민 간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을 했다가 이민 간 사람이 있고 주민등록 안 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민등록 했다가 간 사람은 옛날 말소된 주민등록 이걸 기재하면 돼. 이거 없는 사람은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이제 자,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받아야 돼. 갑니다. 2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우리나라 국민이야.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등기관이 부여해 줍니다. 가로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여합니다. 잘 외워야 돼.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등기관이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근데 이 사람 꼭 대법원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안동 가서 발급받아도 됩니다. 그게 3번 얘기입니다.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부여, 등록번호 증명사항 변경, 등록번호 증명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 이외에 안동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재외국민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답 4번이 많이 나와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야. 종중은 자, 시군구청에 등록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종중은. 안 돼 있으니까 아무데나 시장군수구청장이야. 사무소 소재지 관할이 아니에요. 사무소 소재가 아니고 그냥 빠지고 아무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그 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비법인 사단재단은 아무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 자, 5번 외국인이야.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은 반드시 체류지가 나와야 돼. 외국인 등록번호는 체류지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세장이 부여합니다. 61번이 같은 문제예요. 밑에 해설서 쭉 되어 있는데 61 옳은 것 답 2번 갑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관이 부여한다 그랬죠. 자, 1번 법인입니다. 자, 법인의 등록번호는, 자, 법인은 회사란 말이에요.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런 거예요. 이제 뭐 돼 있어요? 설립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소, 등기관, 본점 소재지죠. 갑니다.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등기가 돼 있으니까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주된 사무소,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3번 외국인 등록번.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아니고 체류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세장이죠. 제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장이 부여한다. 4번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사무소 소재지 나오면 안 돼. 그냥 아무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다음 4.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가 되지 않은 외국 법인의 등록번호는 국내 사무소 등기 안 했잖아. 그럼 비법인 사단하고 똑같아. 종중하고 똑같아요. 그런 경우는 아무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
자, 맨 밑에 해설서 와보세요. 해설서 4번, 5번. 또 내보신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하고 국내에 영업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 법인은 아무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해 줍니다. 자, 인감은 금년에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보지 마세요. 62, 63, 64, 65, 66, 67, 68, 69, 70. 보지 마세요. 자, 70일 중요 표시합니다. 71번이 요게 이제 작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자, 아직 안 나왔으니까 조금 조심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줄이면 자격자 대리인이죠.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 대리인이 자 위임을 한 사람이 등기 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자필 서명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돼요. 두 가지만 그래요. 자, 변호사나 법무사가 위임원한테 대리 받았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등기할 때 자필 서명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돼요. 그 사람 진짜 위임인인지 확인하라는 거야. 자, 기억, 니가 내고 기억. 공동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공동 신청은 권리 등기. 예컨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이런 등기 신청할 때는 자필 서명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 줘야 돼. 다음 니은이면 니은. 성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원칙이고 니은이 예외야. 기억과 같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 등기에 단독 신청은 예외적으로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스스로 서명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 중요한 등기들이죠. 공동 신청한 권리, 성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 권리 등기 두 가지만 해줍니다. 1, 오늘 기억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등기 신청했어요. 여기서 한 2문제, 한 3문제. 딱 신청했으니까 이제 접수해서 심사해서 등기 실행한다. 여기서 한 2문제 갑니다. 72로 갑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줄거세요. 등기 신청 접수 시기. 접수한 때 같은 말은 뭐죠? 저장된 때죠. 답 4번 바로 갑니다. 4번.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처 지역에 저장된 때. 두 개 외워야 돼. 저장된 때, 접수된 때 같은 말. 이때 등기의 효력 발생합니다. 자, 다음 73번 암기가 좀 돼야 돼요. 73번 암기해야 됩니다. 법률상 등기를 줄거 동시 신청하는 경우. 2개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 1번 신탁 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위 등기 동신청이야. 답이 2번인데요. 이거는 수정자가 여러 사람인 포괄 유정에서 각 수정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거는 동신청 아닙니다. 수정자가 10명이다. 혼자 자기 것만 해도 돼요. 답이 2번이고 나머지 전부 동신청 해워야 돼. 1번 아까 나왔던 거.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 101호만에 소보 등기할 때는 나머지 일동 건물 표시 전부에 대해서 동신청해야죠. 3번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과 동신청. 5번도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됐어요. 자, 이게 구분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다시 구분 건물로 만들어졌죠. 그럼 옛날에 단독 건물이었으니까 단독 건물 말소하고 구분 건물로 변경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되겠죠.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되면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종전 건물 표시 등기나 변경 등기를 동시에 해야 돼요. 자, 74 갑니다. 다음은 등기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조사와 처리 옳지 않은 것. 자, 1번 형식적 심사, 형식 심사. 등기관은 오직 서면이야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와
등기부에 의해 등기요건 합당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다. 옆에 저거 실질적 심사 X입니다. 절대 말로 물어보면 안 돼. 너 진짜 등기할 의사 있느냐? 말로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서면만 가지고 심사하는 거예요. 2번 등기관은 법제 요 29조는 외워야 됩니다. 우리 등기 신청 각하하는 게 등기법 29조입니다. 등기법 다른 법은 몰라도 되는데 29조는 알아야 돼요. 29조 요게 각하사유야. 각하 11개입니다. 축구선수 만들려고. 여기서 이제 1호하고 2호 요 두 가지는 절대적인 하자야. 중대한 하자야. 이거는 1호, 2호, 2반은 절대 무효 등기입니다. 절대 무효니까 반드시 각하해야 돼. 이걸 각하 안 하고 등기했다 이러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까지 해줘야 돼. 직권 말소사. 3호 이하는 3호부터 11호까지 3호 이하 이거는 중대한 하자는 아니에요. 경미한 하자니까 이거는 절대 무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무효가 아니고 이거는 상대적인 유효입니다. 그래서 직권 말소를 못해요. 등기되면 직권 말소 두 가지야. 그래서 이제 자 1호가 관할 위반 등기죠. 가장 중요한 관할 위반 등기는 각하하고 만약에 각하 안 했다 절대 무효니까 직권으로 말소해 줘야 돼. 두 번째가 이제 2호가 등기할 사건이 아닐 때죠. 등기 사항이 아닌 때. 예컨대 유치권 등기, 유치권 등기,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 이런 거죠. 두 개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하나씩 가보죠. 2번 등기관은 법 29조의 11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등기 신청은 각하를 해야 돼. 그 11가지 사유만. 답이 3번이네요.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고치는 게 보정이죠.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까지가 아니고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야. 오늘 명했다. 내일까지죠.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지 하였을 때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정하세요. 그러면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네. 답이 4번. 등기관은 등기 신청이 부적법하면 그 신청을 각하해야 돼. 그럼 각하할 거냐 여부 심사 기준시는 요거 내와야 돼. 등기부에 기록하려는 때를 기준합니다. 등기 실행하는 때. 오늘 등기부에 기재하려고 그런다. 오늘 보고 각하 여부를 따집니다. 자, 5번. 전자신청 보정은 컴퓨터로 신청했으니까 보정도 컴퓨터로 해야죠. 전산정보 처리적으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자, 76번. 자, 아까 했던 문제예요, 사실. 중요 표시. 다음 중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가? 아까 부동산 표시는 대장이 우선한다고 그랬어? 등기가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대장 우선 바로 그거야. 답 5번 바로 갑니다. 아까 사유는 아니고. 아니죠. 이제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에 읽어보세요. 등기 명의인 표시가 명의 사람 표시가 토지 대장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요거는 각하가 아닙니다. 등기 명의인 사람이죠. 사람은 등기가 우선하니까 구별 잘해야 돼요. 자, 신청 정보나 등기 기록에 등기 명의 즉 소유자 갑의 표시가 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아니에요. 자, 나머지는 이제 각하입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76번은 보지 마시고 77 중요 표시합니다. 등기 신청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 모두 골라라. 이 전부 자 29조 제2호 절대 무효들이야. 외워야 돼. 기억. 가등기는 뭐 하려고 가등기 해놓은 거예요? 자, 가등기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본등기 하려고 가등기 해놨잖아요. 가등기는 본등기 하려고 가등기 하는 거예요.
일단 채권이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 보전 가등기를 했단 말이야. 나중에 본등기 하려고 가등기 한 거야.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가처분 등기가 가능해 원칙은. 근데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못하게 가처분 이건 안 돼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안 됩니다. 얘는 기억 반 외워야 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못하게 금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한다. 이거는 각하 절대 무효입니다. 직권 말소해줘야 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등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 무효 직권 말소. 자, 자, 밑에 해설서 좀 보세요. 말이 좀 어렵지만,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못하게 가지고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자, 우리 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해놔서, 근데 요걸 갖다가, 요걸 못하게, 저 소유권 이전 청구, 요걸 못하게 가처분, 요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금지 가처분, 요거는 가능한데, 요거는 못한다는 거죠. 밑에 해설서 나오죠. 기업, 가등기 상권리입니다. 가등기 상권리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다. 가등기 상권리를 처분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가능한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못하게 금지 가처분은 X 못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자, 그거는 가등기는 자 채권적 청구권이야. 채권적 청구권을 가등기 합니다.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못해. 즉 말소 등기 청구권은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야. 니은 소유권이었던 동그라미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는 절대 안 됩니다.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본등기를 해야 돼. 물권이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절대 무효. 직권 말소해줘야 돼. 이건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로 등기 신청한 부종성 위반 절대 무효. 리얼 일부 지분의 보존 등기 절대 무효입니다. 4개 다 외워야 돼. 기업, 리언, 티거 리얼은 절대 무효. 29조 2호 등기할 사건이 안 됩니다. 자, 78번도 같은 문제예요. 78 등기 신청 각하사 이동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절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답이 2번입니다. 자, 1번. 자, 등기 능력 없는 물건. 예컨대 뭐 등기 못하는 것. 캐노피 이런 거죠. 또는 권리 유치권에 관한 등기 신청하면 절대 무효. 3번. 법령에 근거 없는 법이 없어요. 특약상 등기 절대 무효. 4번. 구분 건물에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하면 안 되죠. 분리 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 절대 무효. 5. 일부 지분의 소유권 보존 절대 무효입니다. 근데 답이 2번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이건 절대 무효가 아닙니다. 경미한 하자야 3호죠. 자, 2번은 바로 외우지 말고 1, 3, 4, 5를 외워줘야 돼요. 7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중 등기 신청 각하사유가 아닙니다. 1번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에 자 건물에 대한 줄거세요. 유치권 설정 등기. 유치권 등기 못하죠? 유치권 설정은 절대 무효 직권 말소. 2번 주유소 동그라미 캐노피 등기 안 되죠? 캐노피에 대한 소유권 보존 절대 무효. 자, 3번은 뭐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후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는 유효합니다. 등기할 수 있어요.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있어도 그에 반하는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4번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가 된 경우에 이때는 대지권은 분리하면 안 되죠. 대지권만의 이전 등기 절대 무효입니다. 5번 민법이네. 농지에는 무슨 등기 못하죠? 전세권 설정 등기 절대 무효. 자, 80번도 같은 문제를 이제 복습하라고 내놓은 거야. 자, 한번 볼까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자, 갑니다. 답만 미연.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그 1인이 신청하는 전원 명의의 본등기. 자, 가등기 권리자가 혼자 자기 것만 해야지 전원 명의의 본등기는 절대 무효입니다. 리얼 공유 지분에는 용의권 등기 못하죠. 지분에는 전세권 등기 절대 무효. 미엄 일부 공유자의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 절대 무효. 비업 공동 상속인 중 일부의 자기 상속 지분만 상속 등기 절대 무효입니다. 리얼 미엄 비업은 절대 무효니까 직권 말소 반드시 외워야 돼. 29조 2호. 다음 81번 같은 문제예요. 29에 등기 신청 각 가사에 해당하는 것 모두 골라라. 자, 기업 판매 등기는 동시 신청 안 하면 절대 무효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이후에 판매 특약 등기 신청하면 절대 무효죠.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와 판매 특약은 동시 신청해야 돼. 동시 신청 안 하면 절대 무효입니다. 미연 관공서에 공매 처분. 자, 공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매는 촉탁해야 돼, 신청해야 돼? 경매 공매 촉탁해야죠. 촉탁을 신청하면 절대 무효입니다. 관공서에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전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했죠. 촉탁 등기를 신청하면 또 절대 무효. 29조 2호입니다. 답이 1번 기업 미연이에요. 자, T급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 등기 유효. 민법이죠. 유효. 전세권 못 팔아먹게 특약 등기 유효입니다. 리얼 소유권 아까 했던 거죠. 소유 이전 등기 의무자의 등기 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상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면 직권 주소 변경 등기한다 그랬죠. 직권 주소 변경 각하입니다. 82번도 외워야 될 거예요. 자, 밑에 정답풀이에서 자, 모두 등기법 29조 2호입니다. 법 29조 2호의 각하사유 1번부터 10번까지는 반드시 외워야 돼. 절대 무효입니다. 절대 무효. 그 10개 가지고 출제한 거야. 자, 문제 가보죠. 기업 일부 지분 2분의 1 지분의 보존 등기 절대 무효죠. 일권주의 위반이잖아. 미연 농지에 무슨 등기 못해? 농지에 전세권 설정 등기 절대 무효. 이건 법원에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절대 무효입니다. 감유, 가처분 이런 거죠. 리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혼자서 자기의 상속 지분만 상속 등기 절대 무효. 미엄 부종성 위반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라는 등기 신청 절대 무효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 자, 84번 가보죠. 자, 등기 신청 취하로 갑니다. 자, 취하는 등기를 했다가 취소하는 거죠. 자, 취하 틀린 1. 등기 신청 대리인이 즉 쉽게 말해서 법무사가 등기 신청을 취하할 때는 취하에 대해 다시 수건 받아야 돼. 취하에 대해서 특별한 수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을 하고 교합 즉 완료하기 전까지는 취하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 전까지입니다. 취하. 3번 등기에 공동 신청했다. 그럼 취하도 공동으로 해야 돼요. 공동 신청 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단독 취하할 수는 없다. 4번이 답이네요. 동일한 등기 신청 정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했어요. 그때는 일부 부동산만 취하 가능합니다. 일부 부동산 취하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이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팔았어요.
그럼 땅하고 건물을 두 개 등기 신청했는데 건물에만 취할 수 있는 거죠. 다음 5. 전자신청 취할 때는 전자신청했으니까 취하도 전자로 해야 돼요. 전자신청은 똑같은 동일 방법으로 사용자 인정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등기가 이제 완료됐어요. 등기 다 끝났다. 자, 갑에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어.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에게 권리증 등기필 정보 제공해 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권리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등기 완료 통지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장 소관청에다가 소유권자가 바뀌면 소유권 통지해 줍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자, 세무서에다가 요거는 또 통지해 주죠. 4개 남았네. 또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자, 85번 가보죠. 다음은 등기 완료 후 부수 절차 옳지 않은 것. 자, 1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등기 완료 통지합니다. 신청인 등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2번. 등기관이 동그라미 쳐. 새로운 권리약. 아까 나왔던 거죠.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뭘 작성해? 새로운 권리니까 권리증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답은 3번인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는, 자, 국가한테는 권리증 안 줍니다. 이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권리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밑에 해설서 보세요. 은학 중이에요. 자, 한번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는 등기필 통지를 작성도 통지도 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땅 문서, 집 문서 없어요. 답이 3. 국가가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4번 올라갑니다. 등기관이 소유권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였어요. 소유권자가 바뀌니까 이제 대장소관청에 통지해 줘야죠. 지체 없이 그 자리를 토지의 경우는 지적공부소관청에다가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공부소관청에다가 각각 알려야 합니다. 소유권 등기했을 때만 그래요. 다음 5 마지막 세무서. 등기관이 줄거돼요. 3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가등기 3가지를 했을 때는 규칙이 정한 바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86번은 보지 마시고 87번 갑니다. 등기 절차 옳은 것. 자, 1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자, 이의신청은 집행정지 여력이 없습니다. 자, 이의신청은 집행정지 여력이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2번.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치세요. 이전 등기 신청 시, 이전 등기는 새로 소유자 등기하는 거죠. 권리증 작성해야죠. 등기 의무자의 주소증명 정보를 등기 제공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주민등록등초본 증명해야 됩니다. 자, 답은 3번이네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인 경우에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도 통지도 하지 않는다. 답이 3. 4번.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전자신청 대리는 자격자만 할 수 있어요. 자, 5번. 전세권 설정의 범위가 건물 전부입니다. 건물 전부일 때는 도면 첨부 안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부일 때만 도면 첨부합니다. 전부일 때는 도면 첨부 안 합니다. 자, 오른쪽 88. 등기필 정보 틀린 것. 자, 1.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했어요. 자, 의무자가 신청했어요. 권리자가 신청했어요. 의무자가 신청했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합니다. 등기필 정보를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필 정보는 권리자가 신청해야 돼요. 2번 등기관이 이제 나오네요.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는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돼. 그랬을 때 이 이제 매수인이 나중에 땅 팔 때 이 등기필 정보 제출한단 말이야. 답은 3번입니다. 권리증 재작성 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 안 해줍니다. 답이 3.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하면 관할 등기소에 재교부 신청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절대 재교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확인받아라 그랬죠. 3개. 4번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하는 경우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등기필 정보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자 공동 신청할 때 이 등기 의무자 매도인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진짜 손해보는 등기할 용의가 있느냐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형식 심사로. 자, 근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때도 딱 한 가지 요거야. 그래서 판결 받아가지고 성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자기가 권리증이 있으니까 이거 제공해야 됩니다. 반대로 성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제공 안 해요. 왜? 이 사람은 권리증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잘해야 됩니다. 자, 예외적으로 성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제출해야 돼. 등기할 때. 답이 고정이고 3번 조심하고 4번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감유 등기를 하기 위해 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했어요. 신청이야 직권이야? 직권했죠.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신청한 게 아니잖아. 권리증 작성 안 해줍니다. 직권 보존 등기했으니까 소유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자, 89로 갑니다.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 동그라미 치되 권리자의 신청에 하여 다음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밑에 정답풀이 잠깐 읽어보세요. 4번 등기필 정보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 등기를 마쳤을 때만 작성해 줍니다. 권리 등기가 아니면 작성 안 해요. 자, 그렇게 문제 풀어야 돼. 답 4번 가보세요. 4번 부동산 표시 변경 경영 등기. 이거는 권리 등기야 표시 등기야? 표시 등기니까 권리증 작성 안 해줍니다. 표제부 등기잖아. 답 4번이고 나머지는 권리 등기니까 필정보 작성해 보죠. 1번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보존 등기 명인에게 권리증 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4. 조심해야 돼.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하면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필정을 줍니다. 전세권 등기 필정을 작성해 줍니다. 3.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하면 가등기 필정을 가등기권자에게 작성해 줍니다. 가등기 필정. 자, 5번 조심. 5번 갑 단독 소유를 갑을에 공유로 경정했죠. 권리자가 을이 한 명 더 추가됐죠. 그러니까 갑을에게 권리증 교부해 줍니다. 또는 합유자가 추가가 되는 추가 합의명인 표시 변경도 권리자가 추가됐으니까 작성해 줍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자, 90번에서는 2번만 기억하세요. 2번.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 동그라미쳐 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했어요. 권리자를 위해서, 즉 매수인을 위해서 등기를 촉탁했다면 그 등기를 마쳤을 때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해 줬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게 됩니다. 권리자를 위해 촉탁했으니까 권리자 앞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합니다. 자, 오른쪽에 92로입니다. 자, 92은 필요 없고요. 93번입니다. 93번. 다음 중 등기 완료 후 줄거세요. 대장소관청에게 알려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골라요. 대장소관청 이걸 적으세요. 자, 소유권자 일치시키기 위해서 통지해 준다. 소유권자 일치시키기 위해서 통지해 줍니다.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소유자 일치시키려는 거야. 자,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갑니다. 기억. 자, 밑에 정답풀이 보세요. 자, 정답풀에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입니다. 등기관이 다음 4가지 각호, 즉 소유권 등기를 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에게,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소관청에 알려야 해. 1.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2. 소유권 명인, 표시 변경, 경정. 4. 소유권 변경, 경정. 5. 소유권 말소, 말소의 부기. 전부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 이제 기억, 소보, 소위, 미연, 소유권 표시 변경, 이것, 소유권 말소. 그런데 리얼을 안 돼. 리얼.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안 해줍니다. 가등기. 토지대장에 가등기는 대장에 등록 안 하니까. 위험에 근저당도 안 해줍니다. 오로지 소유권이 바뀌어야 돼. 답이 1번이 됩니다. 외우셔야 되겠고. 자, 이렇게 총론 마치고 강론 갑니다. 강론 일단 오늘은 표제부까지만 가겠어요. 표제부.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자, 갑구로 갑니다. 오늘 표제부까지. 자, 이거는 몇 개월 내에 등기한다? 1개월 내에. 과태료는 다 폐지해서 과태료 보관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명령, 그러니까 뭐 분할, 합병, 우리 지적부 시간 배운 거 있죠? 전부 있죠? 자, 갑니다. 1번은 기억하 1번. 다음 중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 기록사항이 아닌 것. 표제부 안 적는 거 답 2번 보세요. 접수 연월일은 기록한 접수번호 동그라미 쳐. 접수번호는 갑구 을구에만 적어요. 접수번호는 표제부에 등기 안 합니다. 접수번호는 갑구 을구에만 적습니다. 갑구 을구. 그건 외우셔야 됩니다. 접수번호는 표제부 기록사항이 아니에요. 점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3번에서는 2번만 기억하세요. 표제부는 100% 주등기입니다. 표제부는 100% 주등기고 부기등기가 없어요. 표제부는 100% 부기등기가 없습니다. 다 주등기야. 권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3번에는 답 2번만 기억하세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뭐죠? 소재가 바뀌었잖아.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본다 동그라미. 본다. 당연히 변경된 걸로 봐요. 그런데 이제 등기관이 그 발견하면 직권으로 변경 등기합니다. 등기관이 발견하면 직권으로 부기등기 여기 틀렸어. 부기가 아니라 주등기 방법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할 수가 있다. 표제부 등기는 100% 주등기합니다. 부기등기 다 없어졌어요. 자, 거기 정답풀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맨 뒤로 가세요. 등기 애규 표지로 줄거세요. 표제부 변경 등기는 예외 없이 100% 주등기로 합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표제부는 100% 주등기한다. 100% 주등기한다. 자, 다음 갑니다. 4번 토지 분합에 관한 등기 신청. 분합은 분필, 합필, 합한 말이죠.
1. 토지의 분필, 합필, 합병 등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분필, 합필이라 그러고 건물은 합병이라 그러죠. 자, 2번 기억하면 돼. 2번 답이네요. 토지 소유권 등기 명의는 몇 개월 내라 그랬죠? 1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표제부는 무조건 1개월 내. 1개월 이하면 과태료 다 폐지했어요.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과태료는 없다. 과태료는 없어요. 다 폐지했어요. 자, 3번. 먼저 대장상의 등록을 변경하여 대장 등본을 제공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표제부 등기는 4번. 인감 필요 없어 권리가 아니니까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증이나 권리가 아니니까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다. 옆에 적어. 왜냐?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독 신청은 등기 필정보하고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다. 5번은 지워버리고요. 자, 05로 내려옵니다. 05. 자, 요거는 우리 지적부에서 배운 거야. 자, 다음 중 합필 등기 제한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우리 지적부에서 배운 거예요. 합필. 자, 합필할 수 있는 걸 기억하죠. 합필의 요건이 바로 일필지 요건이라고 그랬죠. 합필하면 한 필지가 되니까. 자, 이 땅과 이 땅을 합필하면 일필지가 되죠. 일필지 요건이잖아. 자, 그러면 일필지에 자, 일부에 아까 했죠.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아까 지상권 조심해야 돼. 성역지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있으면 이거는 합필이 가능해요. 왜? 합필해놓고 일부에 남겨두면 되니까. 4개 하고 그 다음에 양쪽 다에 자, 5번째 창설적 공동저당이죠. 창설적 공동저당. 여기 접수번호, 순위번호, 연월이 똑같은 공동저당이죠. 다음 5, 6번째 자, 내용이 같은 신탁 등기죠.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되어 있는 경우. 요 6개 내우셔야 됩니다. 여기도 신탁인데 내용이 같다. 요 6가지는 합필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안 돼요. 자, 갑니다. 5번. 1. 지상권 설정 맞죠? 2. 임차권 설정. 4. 동그라미 크게 쳐. 성역지 하는 지역권 설정. 옆에 적어. 요역지 지역권은 X입니다. 요역지 지역권이 있으면 합필 못해요. 그 다음에 4. 전세권 설정. 2개가 빠져있네 이거죠. 그 밑에 정답풀이 줄 그놓고 자, 두 번째 줄 줄거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과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여기 바로 창설적 공동저당이죠. 또 신탁, 내용이 같은 신탁 등기 있는 경우는 합필 등기할 수 있다.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표제부에서는 거의 요게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6번. 이게 우리 기출 문제야. 갑이 자신이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여 합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 합필 못하는 것. 답바로 갑니다. 4번. A 토지의 의뢰 가압류 등기. 가압류는 용의권이야, 용의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니까 안 되는 거죠. B 토지의 병의 가압류. 가압류 있으면 안 돼요. 오로지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 성역지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공동저당, 창설적, 내용 같은 신탁. 이거 아니면 못해요. 자, 그럼 볼까요? 1번. A, B 토지 모두의 자, 줄거 등기사연 동일한 신탁 등기 있는 경우 가능하죠? 동일한 신탁 등기.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A, B 토지 줄거 모두의 등기원인과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의뢰 저당권 등기. 이게 뭐야? 창설적 공동저당. 먼저 해볼게. 1번, 2번부터 해와야 돼. 1번은 A, 두 필지다. 내용이 같은 신탁 등기 있는 경우. 두 필지다. 접수번호가 연월이 동일한 저당권 등기 있는 경우. 그다음 나머지 2번 가죠. 2번은 뭐 동일하든 다른 상관이 없어. 맨 뒤에
을의 전세권 등기 등록이 가능해요. 그 다음 5번에 맨 뒤에 자 5번 A 토지는 을의 전세권, B 토지는 병의 전세권. 전세권은 용의권이니까 가능합니다. 이건 뭐 낫자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에는 병의 전세권, 이쪽에는 뭐 정의 지상권 있어도 잘라서 일필지 가능한 거니까 이건 전세권도 가능하고, 여기는 감유, 이거는 저당권,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걸 잘해야 됩니다. 자 7번 가보죠. 토지 합별 등기 옳지 않은 것. 1번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래의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줄거보세요. 추가야 창설이야. 추가는 안 돼요. 추가는 접수 번호가 다르니까 추가 저당권 설정된 등기는 합별할 수가 없다. 자 2번은 좀 어렵지만 갑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자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신표. 이미 대장에 합병 절차 마쳤어요. 합필 등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라도 출고돼요. 이해관계인의 성락이 있으면 해당 토지 소유권 등기 명들은 합필 후 토지를 공유로 합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외적이야. 3번 조심. 소유자가 동일한 수필지 토지의 각 등기원인과 며느리과 접수번호가 줄거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용의권은 다른 전세권이나 적으세요. 지상권이나 성역지 지역권이나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합필 등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상권이나 성역지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이거는 이 날짜가 달라 상관이 없어요. 이건 2월 1일 날 거고 이거는 5월 1일 날. 왜? 일부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거는 날짜가 똑같아야죠. 자, 다음 답은 4번이야. 그래서 수필의 토지에 대해서 줄거세요. 등기 내용이 뭐라고 해서 동일이야 달라. 동일한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합필 등기할 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여기에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요게 3년 전까지는 여기까지만 합필할 수 있다 그랬어. 요게 3년 전에 들어갔어요. 요게 이제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도 합병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조심하고 성역지는 다른 필지와 합필이 가능하다. 그러나 요역지는 합필이 안 돼요. 왜? 요역지는 일부가 안 되니까. 요역지는 전부만 돼야 되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다음 08번 갑니다. 자, 제목에 줄거세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성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재판 등본을 제공하지 않고도 등기할 수 있는 것. 자, 여기서 이제 줄여서 등기상, 요거는 제3자를 의미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정확하게는 제3자 등이라고 그래. 3자의 성락서 등 첨부한 경우. 자, 성락을 받으면 성락서지만 성락을 안 해주면 판결받아. 그래서 또는 이에 대항할 재판 등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권리 등기에만 필요합니다. 권리 등기는 이해관계이 있어요. 토시 등기는 이해관계이 없습니다. 자, 답 2번 바로 갑니다. 그냥 부동산 멸실 등기에 오세요. 멸실 등기는 표제부 등기니까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멸실 등기는. 나머지는 권리 등기니까 이해관계인이 있죠. 1. 부기에 의한 권리 변경 등기하려면 성락서 등 첨부해야 됩니다. 3번 부기에 의한 권리 변경 등기 성락서. 4. 말소 등기. 5. 말소 회복 등기. 요거는 성락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9번 건물의 멸실 등기 좀 중에 표시하고, 아까 멸실이 한 2개 나왔었죠. 자, 1번 1개월 내에 건물이 멸실됐다. 그럼 표제부를 다 폐쇄시킨단 말이야. 멸실 등기하고 나서 폐쇄시켜요.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 명의는 1개월 이내에 그 멸실 등기 신청해야 한다.
그 다음 2번 대위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의 대지 땅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 명인을 대위하여 그 멸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3번 아까 나왔던 거 구분 건물로서 이 나왔던 게 다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 건물이 속하는 일동 전부가 멸실되면 그 구분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권 등기를 대위하여 일동 전부에 대한 멸실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4번인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부존재 등기야. 부존재. 이 갑의 토지 위에 이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는데 등기부에는 건물이 있는 걸로 등기되어 있어요. 자, 이랬을 때는 이게 부존재하죠. 이거는 1개월 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말소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지체 없이 말소 등기 안 하면 땅 소유자가 대위에서 또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존재하지 아니한 건물이야. 존재하지 아니한 건물, 즉 부존재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그 소유권 명인이 1개월 내가 아니면 지체 없이 요걸 해와야 돼. 지체 없이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돼.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이거는 1개월 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5번은 지우세요. 필요 없고요. 10번 오늘 마지막 문제 갑니다. 건축물 대장에 갑 건물을 을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18년 8월 1일 한 후 건물 합병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틀린 거. 자, 토지는 합필이고 건물은 합병이라 그래요. 자, 합병 등기는 얼마 이내 해야 되죠? 얼마 이내? 무조건 표제물이가 1개월이죠. 을 건물의 소유권 등기 명의는 건축물 대장상 건물 합병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 합병 등기를 신청해요. 토지라면 합필 등기죠. 2번 건물 합병 등기를 신청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게을리하여도 우리 등기법에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등기법에 과태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3번 합병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을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4번 조심해야 돼. 아까 합필 요건하고 합병 요건은 똑같은 거예요. 합병은 건물과 건물이잖아요. 건물을 이렇게 다리 놓으면 구름 다리 놓으면 합병된 거잖아. 이건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야 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내신탁 등 이거 있으면 합병이 가능해. 근데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게 뭐야? 지상권은 안 되죠. 건물에는 지상권이 없잖아. 지역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권,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내용 있는 신탁 등 요 네 가지 중 한 개는 합병이 가능하죠. 나머지라면 합병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답이 4번 해보세요. 갑 건물에만 저당권 등기가 존재해요. 합병돼 안 돼? 합병이 안 되죠. 창설증이 아니잖아. 자, 이거잖아. 토지도 마찬가지였잖아. 토지도 갑 토지, 을 토지잖아. 여기만 저당권이 있고 여기는 저당권 없어. 합병돼 안 돼? 된단 말이에요. 왜? 일부에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도 저당권 있고 여기도 저당권, 여기도 1번, 여기도 1번, 여기도 2002년 1월 1일, 2000년 1월 1일. 요게 이제 똑같은 거니까 또 저당권자도 A, 저당권 A. 요게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래. 똑같은 저당권이니까 이렇게 해도 전부에 미치니까 가능하는 거죠. 한 개만 저당권 있으면 안 돼. 한쪽만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전세권, 임차권 요게 나와야 된다. 답이 4번 똑같은 얘기예요. 밑에 해설서 보면 소유권 잘라주고 그냥 동그라미 전세권하고 임차권 등기 외의 권리 등기가 있는 건물은 합병 등기를 못한다는 거죠. 왜? 일부가 아니니까. 답이 4. 그걸 물은 거예요. 토지하고 건물 똑같아. 이름만 토지는 합필이고 건물은 합병이야. 답이 4. 자, 그 다음 5번 그 등기관이 합병 제한 사유가 있음으로 신청을 각하해서 4번 같은 건 각하해야 되잖아.
각하면 또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대장소관청에 알려줘야죠. 신청을 각하면 지체 없이 그 각하에 따른 사유를 건물이니까 건축물 대장소관청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소유거제에 대한 대장하고 등기가 일치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제부까지 봤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여기 이제 소유권 등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시고.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중개사법입니다. 네, 내일 중개사법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